이 영상을 클릭을 하셨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 여쭤볼게요. 뱃살 좀 빼실 건가요?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갔어요? 혈압이 높아요? 혈당이 경계선인가요?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각이 완전히 바뀌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몸 안에서 지금 네 가지가 조용히 폭발적으로 합쳐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가 뭐냐고요? 의학계에서는 네 가지가 동시에 겹쳐지는 상태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바로 죽음의 사중주라고 부릅니다. 무섭게 들리시죠? 맞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당신의 혈관과 심장, 뇌를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죽음의 사중주란 무엇인가? 죽음의 사중주는 1989년 미국의 내과의사 노먼 카플란 박사가 처음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지방, 이 네 가지가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날 때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위험이 폭발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사증후군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의 사중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뭔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죽음의 사중주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감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50대 남성 3명 중 1명, 60대 여성 2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위험도가 단순 합산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복부비만 하나만 있을 때 심혈관 위험도가 2배라고 한다면 고혈압까지 겹치면 4배가 되고 고혈당까지 더해지면 8배가 되고 고중성지방까지 4개가 모두 겹치면 위험도는 30배 이상으로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중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이 나옵니다. 중성지방을 가장 빠르게 높이는 건 삼겹살이 아닙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과 탄수화물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하루에 믹스커피 몇 잔 드세요? 참고로 중성지방과 내장지방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성지방은 혈액 속 지방이고 내장지방은 배 속 장기 주변에 쌓인 지방입니다. 잠깐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죽음의 사중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 좀 쪘어도 피곤하지 않고 혈압도 별로 안 높은데 괜찮겠지. 나는 비만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세상을 살다 보니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을 좀 했을 뿐인데 배만 좀 나왔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에서 허리둘레, 내장지방 면적, 콜레스테롤, 당화혈 색소 수치 등이 예전에 비해 차이가 난다는 결과치가 확인되었다면 대사증후군의 거의 모든 항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피하지방은 사실 비교적 무해합니다. 문제는 신체 속의 장기 주변에 쌓인 지방인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염증 물질과 유리지방산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살아있는 독소 공장입니다. 이 물질들이 간으로 흘러들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면서 심장, 혈관, 뇌, 신장을 동시에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장지방은 왜 40대에서 60대에 집중적으로 폭발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겨진 원인이 왜 시니어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날까요? 40대, 50대, 60대에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변화들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물학적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량 감소입니다. 30대 이후 매년 근육이 약 1%씩 줄어듭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남은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합니다. 호르몬들은 지방을 골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르몬들이 줄게 되면 지방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복부의 내장 주변으로 집중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남성을 추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의 축적입니다. 수십 년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먹어온 결과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인슐린이 생성되어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혈당은 높아지고 인슐린도 더 많이 나오고 이 과잉 인슐린이 내장 지방 축적을 가속화합니다. 근육 감소, 호르몬 감소, 인슐린 과다 분비, 내장 지방 축적, 다시 근육 감소로 악순환이 40대에서 60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즉, 살이 찌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오는 생리적 변화에 맞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변화에 맞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죽음의 사중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마음 함께 하는 것은 어때요? 복부 비만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성지방을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은 지방이 아닙니다. 그럼 왜 생기냐고요? 바로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이며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실수 첫 번째는 탄수화물과 알코올입니다. 흰쌀밥, 밀가루, 설탕, 액상과당 등 이것들이 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술 역시 중성지방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식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먹는 양을 줄이지 못했고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며 삼겹살을 곁들였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동안 함께 먹은 안주의 지방과 탄수화물은 고스란히 내장 지방으로 쌓입니다. 술이 뱃살의 주범인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실수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은 뱃속 내장 지방의 코르티솔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다른 신체 부위보다 무려 4배 많은 수용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배에만 살이 찌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실수 세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이 생기면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 지방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사중주 전체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내장 지방은 그냥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고 염증 물질과 유리 지방산을 분비하는 활성 조직입니다. 이것이 간으로 흘러들어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압을 올리는 물질을 만들고 중성지방 수치를 올립니다. 복부 비만 하나가 4가지를 동시에 유발시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허리둘레 측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도 허리가 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체중이 적당해도 허리가 굵은 사람은 이미 내장 지방이 상당히 쌓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성은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미 이 상황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마음 함께 하는 것은 어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죽음의 사중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전략 6가지를 실천할 차례입니다. 죽음의 사중주인 4가지는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나뭇가지들이기 때문에 뿌리를 해결하면 4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어 좋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내장 지방을 줄이는 식사법입니다. 밥 먼저 먹지 않는 겁니다.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먹는. 거꾸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면 인슐린이 덜 나오고 인슐린이 덜 나오면 내장 지방이 줄어듭니다. 이것 하나만 바꿔도 4가지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육 지키기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매일 단백질을 체중 1kg당 1g 이상 드시는 겁니다. 즉, 체중이 60kg이면
단백질을 하루에 60g을 드시는 겁니다. 달걀 2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이면 30 내지 40g이 되니까 단백질을 약 30g 더 추가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주 2회 이상 하는 겁니다. 참고로 스쿼트 10회, 벽 푸시업 10회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국물과 짠 반찬 줄이기입니다. 국그릇 반, 간장 소금 반.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2 내지 3주 후면 입맛이 바뀝니다. 네 번째, 식후 걷기 20분 이상 걷기입니다. 매끼 식사 후 20분 이상의 습관 하나가 혈당, 혈압, 중성지방, 내장지방 4가지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다섯 번째, 수면 7시간 푹 자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을 높여 혈당을 올리고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켜 과식을 부르고 혈압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술을 줄이는 겁니다. 알코올은 중성지방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간에서의 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매일 마시던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잠깐 죽음의 사중주를 끊어버리는 6가지 실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셨는지요? 서로 의견을 댓글에 나누면서 서로 공유하는 마음 함께 하는 것은 어때요? 특히 혈압약, 혈당약,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은 수치를 관리하는 도구이고 생활습관은 근본 원인을 다루는 도구입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합니다. 그렇다고 약을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내장지방이 분비하는 염증 물질, 인슐린 저항성, 혈관 노화는 약만으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환자가 식습관과 운동을 바꾸면 복용 중인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먹고 있어도 생활습관 관리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복부비 맞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의 생활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룻밤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생활습관이라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몸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중주인 복부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중성 지방은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에 뿌리가 좋아지면 죽음의 사중주인 4가지가 동시에 좋아집니다. 비만이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복부비만이 있으면 피부암 2.8배, 대장암 1.9배 위험이 높아집니다.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비만이 13개 암종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복부비만이 심할수록 대뇌 피질이 얇아져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뱃살은 그냥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뇌 혈관, 그리고 암과 치매까지의 당신의 미래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 뒤 건강검진 수치가 달라진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가 구독으로 저장되어 습관되지 않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다시 활용되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9988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